타로의 그림 열쇠 책자를 통해서 타로 공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유니버설 웨이트 또는 라이더 웨이트, 이 타로 카드를 1910년에 직접 제작한 웨이트 선생이 그 당시에 직접 저술한 책자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형근 씨가 번역하고 해설했습니다. 먼저 타로 78장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메이저는 0번에서 21번까지이고 마이너는 4가지 수트 각각이 14장으로서 합계 58장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78장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타로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A라는 인물의 현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드바이스는 무엇인가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은 다음에 부채꼴로 펼칩니다. 그리고 3장을 신중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선택된 카드들은 해석의 기본 자료이므로 진지하고도 편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군요. 전부 마이너 카드들입니다. 펜타클 8개, 컵 10개, 펜타클의 기사. 가운데에서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이 보이고요. 왼쪽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타로를 해석할 때에는 인접한 카드들끼리 서로 연결시키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착실한 노동을 통해서 가정생활도 편안해진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될까요? 타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들이 쉽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제 타로의 그림 열쇠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가가 석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트로피의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다. 예언적 의미는 일, 직업, 위임된 일, 장인의 기능, 직업과 업무에서의 숙련된 기술, 아마도 예비, 준비 단계에서의 것이다. 무지개 속에서의 컵들이 나타난다. 아래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경의와 황홀경 속에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 남자의 오른팔이 여자의 주위에 있으며 왼팔은 위로 들려져 있다. 여자는 오른팔을 들고 있다. 부모 주변에서 춤추고 있는 두 아이는 경이로운 장관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복하다. 저 너머에 집에 배경이 있다. 예언적 의미로는 만족, 흠없는 온전한 마음의 평온, 그러한 상태를 완성하기 또한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의 완성. 이 구절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만약 카드 배열의 결과에서 몇 개의 코트 카드들과 같이 있다면 그 코트 카드들은 카드점에서의 질문을 가진 사람의 이익을 관리해주는 인물이다. 기사는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느리고 참을성 있으며 둔한 말을 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상징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 가운데를 쳐다보지는 않는다. 예언적 의미는 유용, 쓸모가 있음, 이익, 책임, 정직. 이 의미들은 모두 일상의 평균적이며 외면적인 수준에 입각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펜타클의 기사와 같은 기질의 사람이 가정의 평안에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A씨 스스로가 그런 인물이거나 또는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거나 말이죠. 그런데 뭔가 아쉽다는 느낌도 생기는데요. 추가적 내용을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조 카드를 다시 뽑아도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어떤 것일까 이런 마음으로 한 장을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메이저 카드로서 그 의미가 더 강렬해 보입니다. 대개 운둔자 또는 수행자라고 호칭하는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타로의 그림 열쇠에서는 이 카드의 키워드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달성, 도달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한편 이 사람은 과연 숨어 지내는 사람일까요? 웨이트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비스러운 고립의 개념에 연결된다면 전적으로 틀리다. 의도적 은폐는 더더욱 아니다. 즉 그가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을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 저렇게 높은 산의 정상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 거인, 이렇게 커다란 인물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숨어 지낸다는 반사회적 인물, 도피자일 리는 결코 없겠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며 구는 최고의 숫자이듯이 이미 정상에 도달했으며 세상에 빛을 던져주고 있는 훌륭한 등대지기 같은 지도자,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인간 완성 승리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임에도 이 타로를 숨는다, 도피한다로 해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운둔자라는 명칭 그 자체에 대한 막연한 오해인 듯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의 허밋은 교황과 더불어서 대중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 이유는 그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성취 달성을 이룬 다음에 그 과실,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세상에 유감없이 드러내는 자, 바로 이 허밋 카드 속의 인물입니다. 한편 그는 고독한 인물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림 속에 묘사해야만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자도 고독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통속적으로 단순하게 그런 범주에 대해서까지 쓸데없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명확함에도 불필요한 선입견 내지는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그림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A씨는 현재 착실한 노동을 통해 가정적 안정을 이루는데 그것에는 자신이 바라는 계획 목표에 대한 어떠한 성취, 달성의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 허밋 카드에서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숫자 9입니다. 마이너 카드들의 9번과 같이 비교해보면 흥미롭겠군요. 지팡이 수트는 주로 힘, 활동력을 나타내므로 그의 힘의 달인이라고 호칭하면 될까요? 책에서는 강력히 대항하는 힘이라고 설명되어 있군요. 힘든 일이라도 능히 대처 관리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진정으로 활동력, 창조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가만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듯해도 실제로는 어떠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른바 정중동의 묘리, 즉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주변의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처럼 9라는 수가 가지는 원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컵 9는 조화로움, 만족, 물질적 행복, 승리, 성공의 카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소 소박해 보이는 삶에서도 진실된 만족감,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듯합니다. 웨이트 선생은 각 타로의 의미를 간결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발견하라고 강조하는데 사소한 숨은 그림 찾기보다는 그 원리, 취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이저 7번 전차 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힘으로써 전차를 보는 젊은 왕의 모습인데요. 그는 누구이며 이 타로의 핵심적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빠르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신의 승리에 의기양양한 왕, 승리를 거둔 영웅이라고 책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터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자만감,
오만감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타로를 잘 사용하려면 그림의 주인공이 가지는 기질의 장단점, 양면성 등에 대해 골고루 통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차를 보는 왕이라도 토라의 두루마리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웨이트 선생의 설명이 이제는 그럴듯하게 다가오는데요. 또한 마이너 지팡이 7번 카드의 주인공이 표출하는 긍정적 무용에서도 역시 이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로 공부 활용의 전체 과정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78장 카드의 의미를 폭넓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타로는 일상의 외적 사건, 역사적 사건, 심리적 상황, 도덕적 교훈, 종교적 측면 등의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고차원적 상징 체계이며 이러한 다층적 차원에서 카드를 해석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카드에 내포된 긍정성, 부정성의 양면성을 파악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배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카드점을 시행하려면 먼저 의뢰인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카드를 섞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뽑고 배열법에 따라서 배치시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배치된 카드들을 해석의 기본으로 하되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카드점 의뢰인의 태도, 분위기, 해석자의 직감, 느낌, 영감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뽑혀진 카드들에 비해서는 그 신뢰성을 확신하기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자의 적절한 치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카드들의 전체적 통합적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카드, 나쁜 카드들의 분포 비율, 그림들의 힘, 어떠한 경향, 방향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로서 컵카드가 많이 뽑혔다면 감정적 요소에 관련된 문제라는 암시입니다. 또한 카드 해석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가미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점 해석에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카드점 시행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 상황 판단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다. 심리적 각성과 안정을 얻는다. 부정적 내용의 카드가 뽑혔더라도 같이 배열된 다른 좋은 카드를 통해서 실질적 해결책,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다. 등등일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행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훌륭한 타로 응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로는 중세인에게 그러했듯이 현재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일종의 교양 과목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성실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속에서 묘사되는 현실적 구체성, 다양한 미덕, 때론 인지를 초월하는 불가지론 등등을 두루두루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